장르가 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잘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한령 이후 굳게 닫혔던 중국 시장의 문을 열고 대한민국의 K-드라마, K-팝, K-화장품, K-게임 등등이 중국 본토에 진출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9년 만에 돌아온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한한령 해제 최대 수혜 업종은 무엇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셔봤습니다. 한 분씩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엔터, 레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지라고 합니다. 저는 LS증권에서 유통 화장품 업종 담당하고 있는 오리나 연구원이고요. 유통 화장품. 네. 이현지 연구원님, 최근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한령이 조금 와해되고 있는 이 움직임 어떻게 보이십니까? 8월 19일에 이제 중국의 광전총국이라고 그 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이랑 인터넷을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입을 좀 더 확대하겠다. 네. 그럼 K-드라마가 정말 중국에서 뭔가 편성이 신작 중심으로 확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라마 쪽에서 좀 형성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2016년 이후부터 한국 가수들이 공식적으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인을 이제 그렇게 환영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 올해 들어서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에 대한 일정들이 계속 공개는 됐었습니다. 자, 오리나 연구원님, 한한령 해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번엔 정말 다른 것 같다. 확실히 다릅니까? 에이펙 정상회의에 네. 시진핑 주석이 아마 방한할 가능성이 뭐 이변 없으면 방한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오신 게 2014년 7월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온 게.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11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네. 하필이면 유감스럽게도 한한령이 퍼지고 나서는 방한을 안 했었네요. 그렇죠. 과거의 그런 보법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저희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한령이 해제돼서 중국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면 최대 수혜 업종은 누가 될까요? 하나, 둘, 셋! K-뷰티! 엔터죠. K-엔터, K-뷰티. 이렇게 대답이 갈렸습니다. 이현지 연구원님, 관련주들의 움직임 어떤지 궁금합니다. 가장 눈에 띄게 많이 올랐던 종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해 연초 대비 이제 SM이랑 YG엔터는 거의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하셨어요? 네? 사실 뭐 제가 SM이랑 YG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뭐 네. 하이브, JYP 다 올랐는데 네. 특히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SM이랑 YG엔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SM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카카오랑 카카오엔터 외에 2대 주주로 텐센트라는 중국의 기업이 주주가 됐습니다. 네네. 진짜 중국 기업이 이 회사의 주주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열린다고 했을 때 뭔가 제일 먼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SM 주가를 견인했던 YG엔터 같은 경우도 네. 중국에서 인기 있는 가수들을 보니까 YG에 맞네? 그런 식으로 이제 YG랑 SM이 같이 좀 많이 올랐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리나 연구원님, 어떤 종목입니까? 면세점, 화장품. 화장품. 네, 이제 무비자 단체 관광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오시고 하시면은 또 쇼핑도 많이 하시고 네. 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중국은 상반기에 좀 기대감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 한한령 이후에 다른 나라들로의 판로를 찾다 보니까 네. 미국이나 동남아나 일본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 굉장히 지금 K-뷰티가 화랑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어느 정도입니까? 틱톡에 바이럴이 되는 그런 해시태그로 많이 떠오르는 상태고 네. 또 구매를 하시면은 되게 좋다, 품질이 좋은 걸 분명히 알게 되다 보니까 네. 또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쓰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습니다.
자, 이현지 연구원님 최대수의 업종으로 K-엔터를 꼽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연 쪽이겠죠. 엔터 쪽. 네네. 공연을 했을 때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면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2016년도에 빅뱅이 중국에서 콘서트가 아니고 무려 팬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YG 엔터가 벌어들였던 매출이 360억 정도가 됩니다. 10년 전에, 엄청나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팬미팅이기도 했고 단가가 75,000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지금은 티켓값이 훨씬 비싸죠. 음.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국내 기획사들이 중국 가서 공연을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중국에서의 공연 MD 매출이 최소 3,400억 이상은 되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돌이 있습니까? 그쵸. 그분들이 중국에서 간접적,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해 보시면 엔터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현재 지금 중국 본토에서 갈망하는 어떤 그런 그룹이나 공연이 있을까요? 네, 중국의 QQ뮤직이라고 네. 텐센트가 운영하는 음악 플랫폼, 우리로 치면은 이제 멜론 같은 네네. 그런 플랫폼에 가수를 구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구독자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구독자가 많은 가수가 누굴까요? 아이유. 두 번째 기회, 누굴까요? 빅뱅, 빅뱅. 정답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게요? 블랙핑크. 정답입니다. 블랙핑크. 블랙핑크입니다. 이제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가수들이 대표적으로 세븐틴, 세븐틴. 네, 네. 에스파, 네. 아이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공통점은 각 네? 멤버들의 중국인 멤버가 아.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한국 가수들 중에서 중국인 멤버가 들어있는 그룹이 중국에서의 인기라든지 어떤 인지도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엔터만 얘기하면 약간 약할 수 있는데 드라마까지 가볼까요? 확실하게? 아, 컨텐츠까지 가면은 이것까지 이거 뭐 가면 게임이 안 된다 이거군요. 엔터다. 중국에서 이제 2016년 별그대도 그렇고요. 뭐 네. 태양의 후예 이런 드라마들 네네. 이 한국 드라마의 판가를 높여주게 만들었던 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한 편을 팔았을 때 동시방영으로 팔면 한 20에서 30%가 남는다라고 하면 네. 똑같은 모델을 중국에 그대로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넷플릭스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중국의 드라마가 방영이 됐을 때 20%만 마진이 남길 수 있는 거 20, 40%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한 편당.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K-뷰티. 약간 밀리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한알령 해제 최대수의 업종으로 K-뷰티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60억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이제 중국 시장 98조 원 화장품 시장 규모거든요. 네. 네, 98조 원이고요. 저희는 가수 하나가 벌어들인 금액 기준이 한 360억인 팀. 거죠. 잠깐만요. 일단 몇백억이 아니라 갑자기 너무 뛰긴 했어요. 조언은 좀 들어봐야 되긴 하죠. 몇십조요? 98조 원. 세계 2위의 화장품 시장이고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것도 한알령 및 여러 환경의 변화 때문에 떨어진 수치가 이 정도니까 그럼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를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억 단위가 나와서 약간 뭐지? 당연히 좋은 뭐야? 거죠. 왜? 한미 그랬던 요즘은 왜? 거죠.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그리고 네. 이제 또 중요한 게 관광인데 네. 이제 관광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면세점 당연히 가실 거고. 네. 근데 면세점에 추가로 또 이번에 최근에 달라진 트렌드가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같은 까지 그러니까요. 또 아니 그 외국분들이 관광 오시면 네. 관광 코스로 다이소 그다음에 올리브영 네. 이곳은 꼭 들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화장품은 또 기본적으로 다들 사가시는 그런 품목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필수 코스죠. 필수 그렇죠. 코스. 근데 유독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보통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저희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하는 게 네.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얘기는 유명하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네.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워낙에 우리나라 그 분들께서 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또 그 채널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치열한 시장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말 많이 했고 이 뷰티 쪽의 콘텐츠에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이에요. 네. 근데 틱톡이 짧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시선을 잡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임팩트 있게 그것도.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거를 한국 업체들이 가장 잘한다.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팩을 붙였을 때 다 흡수되고 껍데기만 남은 거를 보여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달팽이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제형을 보여준다든지 많이 바이럴되고 마케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퍼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하면서 어떤 기술도 좋아지고 뭐 아이디어도 좋아지고. 최근에 미국이 이제 한국 화장품 업종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부상하고 있는데 네.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언제일까로 저희가 보면은 블랙핑크 멤버분들이 이제 코첼라에서 공연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국제 무대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퍼졌었고요. 엔터 덕분 아닌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어찌 보면 이 공연을 해서 이 사람의 화장을 보고 우리가 화장품을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코첼라에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제품을 이렇게 들고 나서 공연하진 않으니까. 제 생각은 완전 다른데 왜냐하면 14억 인구 중에서 그분들이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고 근데 또 우리나라에 오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가시는 품목이 화장품이니까 이건 사실 뭐 K 콘텐츠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 근데 자연스러운 그런 구조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체력. 믿음과 선호가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한국 화장품은 3개월 만에 신제품이 나옵니다. 계절마다. 근데 공연은 계속 취소되더라고요. 그죠? 공연은 안 5월에도 되는데 화장품 팔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5월에 이 보이그룹 공연이 하나 취소가 됐는데 네. 걸그룹 행사가 또 취소됐습니다. 한 보름 앞두고. 네. 이런 사례를 보면은 한알령이 풀린다고 해도 이 허가 문제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은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이미 지금 다 백화점 팔고 있거든요. 아니 뭐 공연 취소 많이 됐고요.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왜 취소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취소되는 겁니까? 이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공연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이나 하이난성, 저장성 이런 데서는 공연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수들에게 계속 공연이 들어오고 하는 건데 네. 아직까지 중국 중앙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네. 최근 엔터사들은 MD, 물건을 많이 팔거든요. 네. MD가 마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중국 문이 열렸을 때 돈을 벌 수 있냐면 아이돌의 인형들을 기획사들이 공식으로 발매를 하거든요.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인형 파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문이 닫혔는데도 이 정도인데 문이 열리면 더 많이 팔리겠죠. 어쨌든 공연은 못한 거죠? 아니 뭐 안 되는 걸 뭐 된다 할 수 없으니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못했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K엔터는 컨텐츠까지 포함해서 열리기만 하면 이거는 뭐 그럼요. 왜냐면 드라마가 아직 중국에 팔리긴 했는데 네. 방영이 되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한 드라마 매출이 몇백억이 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만 열리면 저희는 그냥 한 큐에 다 다다닥 실적으로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번은 언제? 자, 그럼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전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현지 연구원님, 한알령 해제 수혜를 기대하고 K엔터 관련주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공연을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게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만을 목표로 엔터를 사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사실. 아직은 중국을 좀 중심에 두고 해석하는 거는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리나 연구위원님. 네. K뷰티 화장품 관련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ODM 업체들 그러니까 생산하고 제조하는 업체들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딘지 혹시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 탑3 지금 업체가 제조사. 네, 제조사가 네.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인터코스. 근데 인터코스는 이태리 회사고요. 예, 요 두 개 회사가 우리나라 상장.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맥스. 네, 입니다. 요거는 바로 사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네. 좋게 보고 있고요. 되게 지금 좋습니까? 네. 네. 요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소비재의 메가 트렌드가 네. 파편화거든요. 파편화. 네, 파편화라는 게 되게 조그마한 이제 파편으로 부서지는 그런 소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브랜드가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요층, 그러니까 취향 쪽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고 네. 공급 측인 브랜드 쪽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어서 이거를 화장품 브랜드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이 K뷰티라는 메가 코어 트렌드 자체는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브랜드보다는 뒷단의 제조사들한테 저희가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행이 또 금방 변하니까 그래서 좀 묵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캐시박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50달러. 저는 6달러. 네, 두 분의 생각은 28달러 달랐습니다. 오늘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